네팔에 도착한 정부 신속 대응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의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면서 접근이 힘든 데다 또 비예보까지 있어 수색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네팔 현지에 도착한 YTN 취재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정부 신속 대응팀도 현지에 도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 네팔 시간은 새벽 3시 반을 조금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정부 신속대응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쯤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주 네팔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입국 수속을 도왔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같은 항공편을 타고 네팔에 들어왔습니다. 외교부와 경찰, 소방 인력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홍콩을 경유해 카트만두로 오는 동안 비장한 표정으로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홍수가 휩쓴 현지 상황이 어떤지 일단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낙 홍수 피해 규모가 큰 데다 교통과 통신 사정도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신속대응팀은 카트만두에 짐을 푼 뒤에 날이 밝는 대로 네팔 정부와 접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피해 지역으로 곧장 이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도로와 다리가 끊겨 육로 이동이 힘든 상황이어서 네팔 정부의 헬기 지원이 있어야 신속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인 실종자 소식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구조됐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어서 야간 수색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피해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한국인 구조자 9명은 오늘 카트만두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 홍수 당시 고지대에 머물고 있다 화를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저지대 건물은 홍수에 유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빙하 홍수가 났던 지역에서는 2차 홍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은 이곳 카트만두에서 120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피해 지역에서 2차 홍수 우려가 나오면서 구조 작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거대한 자연댐 호수가 형성됐는데 사흘 안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겁니다. 이미 도로와 다리가 끊어져 접근이 힘든 데다 추가 홍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피해 지역 접근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부터 비예보가 이어져 2차 홍수를 가속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 카트만두에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속대응팀의 활동도 현지 교통 상황과 2차 홍수 가능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이미 혼란만 부를 뿐 미국에도 세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이 돼 있죠. 그런데도 반도체 제품까지 겨냥한 고강도 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압박을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요? 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물론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탑재되는 완제품을 모두 관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특히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를 설정해 놓고 이 글로벌 반도체 지도사에 국가별 지침을 적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업계의 반도체 관세 반대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단계적인 도입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갔다면서 지난해부터 반도체 관세를 예고해 왔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could have protected that so easily, but so we had the chip
the business, and now it's all in Taiwan, almost exclusive, a little bit in South Korea, but mostly in Taiwan. 폴리티코는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이 외국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와 연계하는 걸 선호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지난 5월 전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은 타이완과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투자 계획 대가로 상호 관세를 15% 낮추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확대 움직임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설비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건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미국 내 빅테크부터 기겁을 할 소식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메모리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미 인디애나주 퍼듀대에서 AI 메모리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4개월 만인데요. 38억 7천만 달러, 약 5조 3,600억 원을 투자한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첫 생산기지로 인디애나주에서는 사상 최대 단일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등 최첨단 AI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최초의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인디애나 팹에서 연간 수십만 장의 HBM을 생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provide our customers with a new source of made in U.S. HBM while strengthening the U.S. semiconductor supply chain and contributing to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SK하이닉스는 경기 이천 등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인디애나로 가져와 패키징을 거쳐 미국 생산 제품으로 엔비디아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법, 칩스법에 따라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는 반도체 관세 등 대미 통상 리스크 속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가 미국 현지의 HBM 생산 거점을 구축하면서 엔비디아와 TSMC의 현지 빅테크에 대한 대응과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속된 부모 경장은 장 씨의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하고는 재신고가 들어오자 재수색에 참여하고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 종결 한 달 뒤에는 실종 치매 노인을 찾은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경장의 황당한 행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구속된 부경장이 장모 씨 실종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한 건 첫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지난 5월 15일이었습니다. 스스로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기록까지 삭제했지만 2달 뒤 재신고가 들어오자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재신고 다음 날인 7월 20일과 21일에는 4차례에 걸쳐 장 씨의 휴대전화 위치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때까지도 부경장의 모순된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랑 본인도 그 전에 얘기했던 거랑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전산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부경장은 지난 6월엔 실종 치매 노인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엔 자살 기도자를 신속하게 발견해 임명을 구했다며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 상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살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호소까지 무시하며 실종자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임의로 뭉개버린 겁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심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시스템도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굉장히 상 받은 애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팀이 뭘 사건을 해결하고 그러면은 그 순번이 있어요. 계급 순번이 있어요.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수사와 허점 투성이인 경찰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며 2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비유를 들며 경제 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달 연속 이례적인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높은 경제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을 꼽았습니다. 수출과 투자 호조, 소비 회복세 확대 등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3%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의 경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6%로 확대되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늦은 대응보다 조기 대응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긴축의 강도와 기간 등을 줄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뒤늦은 대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비용이 크다는 얘기고, 저희는 호미로 이번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 환율 안정 측면에서도 선제적인 대응이 적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예년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한 그런 환율에 비해서는 지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전체점 21개 가운데 10개가 3.25%에 찍혔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인 내년 2월까지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건데, 신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번 더 올리는 그 정도니까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완만한 그런 인상세를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연거퍼 2번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오는 10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총리가 테헤란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에 이어 이번 주 핵심 중재자 2명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한 건데,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가까워졌을지 주목됩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낸 가운데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이란 수도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중동의 긴장 완화와 대화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오만이 합의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 해상 통로 구축과 기뢰 제거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타르가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 역할을 해온 만큼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두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사니 총리는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도 만나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For us, our priority was always reaching a diplomatic solution through talks. We are urging the parties to engage fully in the talks. 알사니 총리를 만난 이란 안보수장은 미국이 침략 행위를 감행한다면 역사에 남을 만한 재앙을 가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의 강화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원유 판매량이 줄었지만 중단되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완전한 개방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이 꽉 막힌 가운데 해당 해역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피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만 카사브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나는 사고까지 접수되며 해협 내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원칙에 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미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